지난 6월에 영국에 갔을 때 예. 주로 제 취향대로 예. 해가지고 간 데가 런던 타워, 그렇죠. 윈저성, 예. 웨스트민스터 사원, 그리고 헤이스팅스 전적지, 그렇죠. 그다음에 도바성, 그렇죠. 예. 그다음에 엠블린 성, 엠블린, 예. 그다음에 처칠의 저택, 예. 뭐 참 좋은 여행을 했는데 저는 이제 영국 역사 중에서 제일 관심이 있는 게 노르만의 잉글랜드 콘퀘스트, 잉글랜드 예. 점령이거든요. 예. 그게 이제 쭉 올라가면 바이킹에 대한 관심. 그렇죠. 그래서 바이킹과 노르만이 이렇게 펼쳤던 세계사가 굉장한 역사인데 그 바이킹의 후손들이 지금 스칸디나비아 3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플러스 아이슬란드까지 포함하고 그다음 영국은 제 기준으로는 이건 반은 바이킹 국가다. 반보다 넘죠. 3분의 2라고 보시면 그 성격상.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별로 안 알려져 있는 게 노르만 전사의 일단이 잉글랜드를 점령하던 그 비슷한 시기에 또 거기서 전사 집단이 이탈리아로 내려와가지고 이탈리아 로마에서 시실리까지 통일해버리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통칭이 시실리 왕국이라고 불리는데 그때도 시실리 왕국도 아주 발전된 나라였고 잉글랜드도 노르만이 점령한 다음에 나라가 발전했는데 야, 이 사람들이 참 신비한 사람들이다. 바이킹은 무지막지한 사람인 것으로 보이지만은 사실은 전쟁은 아주 야만적으로 하지만 일단 통치를 하면은 실용적으로 그렇죠. 통치를 하고 또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도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성당 짓고 성하고 성 짓고 이 건설의 왕이야. 이게 파괴의 왕이기도 하지만 맞습니다. 건설의 왕이에요. 그래서 아주 저는 매력을 느끼는데 전번에 우리 권 선생하고 같이 갔을 때도 런던 타워에 가보니까 그게 윌리엄 저 왕이 만든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11세기인데 네, 그렇죠. 물론 규모도 클 뿐 아니라 벽이 한 2m쯤 되는 것 같아요. 제일 밑에는 6m입니다. 와, 굉장하대. 밑부분은 6m. 예. 그리고 도바성도 얼마나 큽니까? 그럼요. 얼마나 또 튼튼하게 지었습니까? 뭐 그렇죠. 윈저성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다음에 오시면은 중요한 성을 두 개를 안 보셨는데 그게 워릭성이요. 워릭성도 그 윌리엄이 만든 겁니다. 그 장미 전쟁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워릭성도 있고 그 다음에 덜함성. 그것도 그 노르만이 이 윌리엄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오시면 저는 더함성보다도 그 더함 캐시드럴 성당.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고 제가 얘기하는 게 성당을 얘기합니다. 건축사적으로 아주 유명하죠. 로마네스크 시기 고딕식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의 성인데 그래서 굉장히 큽니다. 그 시대 그 교획치고는요. 그 노르만이 잉글랜드를 점령하고 나서 또 반란하는 사람들을 진압하는 것도 바쁜데 그 사이에 또 이렇게 성당을 많이 만들었는데 통계를 보니까 20년 동안 성을 500개를 지었더라고요. 20년 동안 500개를 지어가지고 성당 수가 지금도 남아있는 거라. 그렇죠. 근데 그 석재를 노르만 지역에서 가져왔다고. 많이 가져왔죠. 근데 그게 통치술일 수도 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하고 스핑크스를 만들어서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이집트인들의 그 불만을 잠재웠다는 거와 비슷하게 그 윌리엄이 그 석공 중요한 기술자들은 프랑스에 데려왔지만 사실 그 밑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다 데려올 수 없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앵글로색슨족 현지인들이 쓴 거거든요. 그렇죠. 현지인들한테 쓴다는 얘기는 결국 먹여 살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막 그 많은 성을 짓고 건물을 지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통치술이 아니었느냐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그 노르만 왕조가 지은 왕궁이 윈저성입니다. 윈저성. 그러니까 영국 왕은 버킹엄하고 윈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주중에는 버킹엄에 주말에 계시고 주말에 주로
원조성이라고 했어요. 이번에 장례식도 윈저성 안에 있는 그 세인트 세인트 조지 예, 세인트 조지 채플이라고 그래요. 채플 예. 채플 지하에 안치된 거죠. 아닙니다. 지하가 그게 이제 아니니까. 또 그게 우리나라 오보 제가 얘기했던 이 오보 중에 하나인데 그 한국 거기 보면은 뭐 지하 납골당에 묻었다, 지하 묘당에 묻었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필립공이 돌아갔었을 때는 그 마지막 안장식이 열렸던 세인조지 성당에 그 귀족들하고 합창단, 성가단이 앉는 그 밑에 그 묘당이 있습니다. 교기에다 보관을 했다가 그 여왕님이 돌아가시면서 그걸 끌어올려 가지고 그 세인조지 채플의 북쪽에 벽에 있는 그 조그만한 경당이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묘당 안에 이미 여왕님의 부모님 두 분하고 엘리자베스 여왕의 여동생 그 마가렛 공주 그까지 3명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왕님하고 필립공하고 같이 묻혀 있어요. 거기 가시면은 지하가 아니고 그 북쪽에 있는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예. 거기 세인트 조지 채플에 묻혀 있는 왕이 몇 명이나 될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거기에 묻혀 있어요. 예를 들면 웨스트민스터보다 많을까요, 거기가? 많지는 않습니다. 웨스트민스터가 더 많죠. 그 제일 많은데 여기 예. 그 세인트 조지 채플의 윈저성이 중요한 사람이 묻혀 있어요. 헨리 8세 거기 묻혀 있고. 헨리 8세 거기. 예. 그다음 찰스 1세 거기 묻혀 그 있고. 잠수당한 사람도 거기 묻혀 있고. 예, 찰스 1세 묻혀 있고. 찰스 2세는 찰스 2세는 아닐 겁니다. 네. 그거까지는 제가 조사를 못했는데요. 그 다음에 그 제일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이 묻혀 있어요. 그리고 찰스 1세, 헨리 8세의 6명 그 부인 중에서 그 가장 사랑했던 세 번째 부인 제인 세이모어하고 그 헨리 8세 같이 묻혀 있습니다. 그 자기한테 에드워드 6세를 준 후사를 거기에 묻혀 같이 묻혀 있습니다. 예. 처칠은 어디에 묻혀 있습니까? 처칠은 처칠이 태어난 생가 옆에 블레넌 팰리스 옆에 있는 동네에 거기에 가족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가시면은 이제 보통은 이제 모든 유럽의 거의 교회가 서에서 동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쪽으로 출입을 해요. 해서 동쪽 끝이 가장 이제 중요한 지성소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성스러운 곳이다 이렇게 해서 거기가 이제 신부님들이 미사를 지내는 곳인데 그 이유가 이제 아침에 햇빛이 제일 먼저 들고 베틀레헴이 동쪽이라서 동쪽으로 동서로 짓는데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특이하게 북쪽이 정식 문입니다. 그 이유가 지금은 하원의원이 상하원이 있는 웨스트민스터 의사당에서 왕이 오는데 내가 돌아서 서쪽으로 갈 이유가 뭐냐 북쪽으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북쪽으로 정문을 만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서쪽으로 관광객들이 나가는 그 입구에 바로 보면 바닥에 윈스턴 처칠의 상징이 있습니다. 원래 그 자리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허락을 했는데 본인이 나는 가족과 같이 묻히겠다 그래가지고 블레넌 성 옆에 있는 궁 옆에 있는 가족 묻히 조그마한 교회 마당에 묻혀 있습니다. 예. 그 영국 역사는 왕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게 참 쉽죠. 물론이죠. 예. 그러니까 윌리엄 공이 아니라 이제 윌리엄 공은 프랑스에서 부르는 이름이고 그렇죠. 예. 영국에 가면 이제 윌리엄 1세가 되나요? 1세죠. 예. 윌리엄 더 컨콜. 예, 윌리엄 더 컨콜.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역사책에 나오는 사람이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헨리 2세. 그러니까 중요한 왕으로서 그렇죠. 헨리 2세죠. 예. 헨리 2세가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노르만 그 옆에 있던 보르도 지방까지 다 통치하는. 예. 그 결혼을 잘해가지고 프란타자네트. 사실 그때는 프랑스인이었었죠. 그 사람들. 그렇죠. 말도 프랑스 말을 썼고요. 심지어는 프랑스에 헨리 2세 같은 경우는 프랑스에 가 있은 적이
그 잉글랜드 입긴 적보다 더 많았다고 그렇죠. 얘기를 합니다. 예. 플란타제네트, 이 플랜테이션에 플란타제네트 엠파이어로 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헨리 2세 아들이 유명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존 왕, 예. 리차드. 예. 제일 바보 같은 왕이라고. 존 왕은 역사에 뭡니까? 마그나 카르타. 예. 그러니까 반란 귀족과 왕 사이에 맺어진 어떤 약속. 그게 우리나라 세계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었다는 거죠. 표시가 됐죠. 왕은 세계 역사상에 처음으로 왕이 자기 권한을 내려놓는 데 서명을 한 경우입니다. 그게요. 그런데 그래서 뭐 세계적인 의미는 있는지 모르지만 영국에서는 존 왕이 가장 바보 같은 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그 테임즈강을 건너면서 국세를 떨어뜨려가지고 국세를 잃어버릴 정도였다. 그래서 영국 왕에는 그 존 왕 말고는 밑에 존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 그 이름 싫어하는 없습니다. 없고 영국인 이름 중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 존이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렇죠. 존하고 리처드 뭐 이 정도인데 그렇게 많은 이름인데도 존 왕이라는 이름을 안 붙입니다. 예. 마그나 카르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세금을 매길 때는 귀족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유민을 잡아넣을 때는 법에 의해서 적법 절차를 밟아야 된다. 밟아야 된다. 이게 그 뒤에 우리 민주주의, 법치주의 발전의 기본이 됐다. 그다음 존 왕 형이 리차드, 유명한 리차드, 예, 그렇죠. 사자왕 리차드. 사자왕 리차드죠. 이 사람은 십자군 원정에서 유명한 사람이죠. 그렇죠. 로빈 후드 영화를 보시면은 로빈 후드죠. 예, 로빈 후드 영화에 보시면은 그 존이 폭정을 저지르다가 그 서부 영화에 왜 기병대가 짠하고 나타나듯이 나타나는 사람이 리차드. 그 리차드입니다. 저 십자군 원정 갔다가 예. 돌아오다가 포로가 됐다가 예, 그렇죠. 그다음 영국으로 귀환하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그 뭡니까. 몸값을 주고 풀려나는 식인데, 어쨌든 그 리차드 왕은 뭐, 한 달을 안 있었다고까지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적이 있었어요. 잉글랜드는 별로 안 했고 잉글랜드 안 있었습니다. 예. 죽기도 여기서 노르만에서 죽었어요. 노르만 죽었죠. 노르만디에서 죽었는데 어쨌든 그 로빈 후드라는 소설을 통해서 유명해지고 유명해진 거죠. 또 이 사람이 중동에서 아주 용맹하게 싸웠고 그렇죠. 예. 그 상대방이 아랍을 대표하는 사람이 살라딘이라는 거죠. 그렇죠. 살라딘이죠. 살라딘과 그 우정을 주고받았다는 우정도 하여튼 영화에 많이 나오는 사람. 맞습니다. 이 리차드 왕은 영화에 많이 나오고 본인 자신도 어떻게 보면 유럽 기사 정신의 화신이니까.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그 사자왕이라는 그 멋진 이름을 가진 그 리차드 왕이 사실은 게이입니다. 아, 그런가요? 동성애자입니다. 여자를 전혀 가까이 안 해요. 하기는 그 시대에 그 전투를 많이 나가있던 그 군인들 사이에서는 그리스 전통입니다만은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시절만 해도 그 이성애는 좀 잡스럽다고 생각해요. 동성애가 남자 사이에 동성애가 훨씬 더 숭고한 성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영국이 1950년대까지만 해도 동성애 연애자는 형사범으로 다뤘잖아요. 그럼요. 감옥에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오스카 와일드가 그래가지고 오스카 와일드가 그래가지고 2년 반인가 뭡니까 강제노동형을 당하고 더구나 그 컴퓨터 물리를 만든 알란 튜링도 동성애 연애로 해가지고 붙잡혀가지고 그렇죠. 결국은 자살하게 만들죠. 거세 수술을 받았지. 감옥에 안 갈렸고 그 이미테이션 게임이란 그렇죠. 영화에 보면 맞습니다. 잘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왕이 에드워드 3세 아닙니까? 그 14세기 말하자면 백년 전쟁의 제일 유명한 왕입니다. 에드워드 3세의 아들이 블랙 프린스죠. 결국은 뭐 왕이 못 되고 죽은 블랙 프린스죠. 어떤 기사도의 전형이죠. 영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그 블랙 프린스입니다. 용맹스럽고 그 다음에 비극적으로 왕이 못 되고 끝난 비극에 항상 보면 영웅은 비극으로 요절을 해야지. 요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절을 했기 때문에 그 블랙 프린스가
그 캔터버리 성당에 있습니다. 유해가. 예. 예. 저는 몸이 커요. 큽니다. 예. 갑옷 입고 이렇게 누워 예. 있는데 몸이 크고. 그 다음에 이 에드워드 3세 때 비로소 이런 생각이 났던 부분이죠. 영국 사람들이 불란서하고 막 싸우다 보니까 일종의 내셔널리즘이라고 그럴까요? 그렇죠. 예. 예. 그런 게 나오면서 자기들이 쓰던 프랑스어도 이제는 뭐 이게 다른 나라 말인데 왜 써야 되느냐? 다시 영어를 찾자 해가지고 그때 초서가 나와 캔터베리 예, 이야기를 그렇죠. 쓰면서 예. 지금 우리가 쓰는 영어가 다시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14세기.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쓴 책에서 한번 그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그 독일어를 언어로 만든 사람은 괴테고, 괴테고. 그 영어를 세계어로 만든 사람은 제프리 초스다. 뭐 제프리 초스. 죄송합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다 그렇게 있지는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제프리 초스로부터 영어가 사실 시작이 된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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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웨스트민스터에 가보시면 시인의 코너, 그 포이 코너의 시작이 제프리 초스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 자, 이제 영어가 다시 살아나면서 과거의 영어와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프랑스 말도 들어가고 프랑스 말이 뭐 거의 그리고 아주 보케이브러리가 풍부해진 거죠. 예. 그런 만큼 표현력이 좋아지고 표현력이 발달한다는 것은 사고력이 발달하는 거하고 그렇죠. 좀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휘력만큼 사람들이 사고할 수 있다는 거니까. 사실은 뭐 그 정보와 윌리엄이 들어오고 했던 그 시대에는 영국은 미개지였습니다. 유럽 전체에서 보면 후진국이죠. 후진국 미개지였고요. 가장 프랑스가 문명국이었고 뛰어났었기 때문에 지금도 영국인들 사이에서요. 그 영어를 하다가 좀 유식한 말을 쓰거나 폼나게 보이려면 불어를 씁니다. 그래도 불어를 쓸 때도 아주 불어스럽게 발음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불어 특유의 그 R 발음, 그래서 뭐 가래 끌듯이 하는 그 R 발음을 프랑스 말처럼 가래 끌듯이 해야지 멋있게 보이는 것처럼 돼요. 그래서 아직도 영국인들은 프랑스 불어 쓰는 것을 좀 멋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인들이 한때는 말에 영어 섞어 쓰면 멋있게 보였듯이 그런 식 아직도 영국인들 그런 건 있긴 있습니다. 예. 제가 6월에 우리 권 선생 안내를 받으면서 뭐 노르만 사람들이 남겨놓은 유적들 전적지도 보고 특히 헤이스팅스를 찾는 한국 사람 별로 없죠?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전 뭐 그 영국에 40년 살았습니다만 헤이스팅스에 한번 가보자고 말씀하신 분 우리 조 선생님이 처음입니다. 헤이스팅스 결전 세계 역사를 바꾼 결전 10대 결전 중에 꼭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들어가죠. 근데 사실은 너무 험하게 끝난 전투. 그렇죠. 하루에 만에 끝난 전투. 그러니까 결정적인 거죠. 예. 그러니까 노르만의 잉글랜드 점령은 다른 점령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게 하루에 끝났다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앵글로 색슨족의 귀족들이 몽땅 하루에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참수 작전을 한 거예요. 참수죠. 예. 그러니까 그 위로 그냥 노르만 귀족들이 덮쳐가지고 싹 잡아버린 거지.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뭐 반란할 세력도 없고 뭐 이랬던 거죠. 그런데 그거 구경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유럽에 갔잖아요. 유럽에 브뤼셀에 우리 딸이 있어가지고 거기 있으면서 지금 노르만 지역을 또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양쪽을 다 본 거지. 예, 양쪽 보십니다. 거기 보면서 느낀 게 루앙의 노르만의 수도가 루앙이었거든요. 루앙이. 윌리엄 콩코르도 루앙에 네, 수도가 있었고 예. 거기 뭐 아주 엄청난 성당도 있고 하는데 그쪽을 또 돌아보니까 느낀 게 이건 또 프랑스 같지가 않고 영국 같아요. 아, 영국 지배를 오래 받았잖아요. 아, 그렇게 느끼셨구나. 예.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 자체가 프랑스 사람하고 다르답니다. 다르다는 건 뭐냐면 아주 엄격하고 예. 무슨 법을 잘 지킨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노르만 하면은 예. 프랑스에서는 법 잘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모범시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루앙, 이 노르만디 사람들이 프랑스가 식민지 개척할 때 앞장섰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캐나다라든지 루이지애나라든지 이걸 개척한 사람들이 이 노르만디에서 출발한 사람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못 속이는 거야.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해외로 뻗어가는 예. 피를.
그리고 잔다르크. 잔다르크 거기서 화형당했죠. 잔다르크가 화형당한 데가 루앙 아닙니까? 루앙이죠. 그렇죠? 예, 루앙. 잔다르크의 그 기적적인 전투는 영국 기록, 프랑스 기록에 다 자세히 적혀 있어가지고 이건 신화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정확한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 세계사의 기적인데 예, 전혀 전투 경험이 없는 시골 처녀가 시골 처녀가 왕의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프랑스 왕을 찾아가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군대를 달라 해가지고 그때 다 망해가는 예, 프랑스를 이끌어 올리고 그렇죠. 영국군을 무찌르고 그러다가 결국은 질투에 의해 가지고 그렇죠. 질투에 의해 가지고 좀 버림받고 영국군의 포로가 됐는데 그걸 별로 구출하려고 안 했거든. 아, 그렇죠. 당시 왕이. 예. 그러다 화형돼도 내버려두고 그랬죠. 예, 일부러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왕 이름이 지금 생각이 나는데 프랑스 왕이 심지어는 그런 테스트까지 샤를 했습니다. 7세인가 그렇죠. 예, 그런가요? 예, 예. 그래서 그 샤를 7세가 테스트까지 합니다. 자기 옷을 왕의 옷을 신하한테 입혀놓고 신하를 그 왕자의 옷자에 앉혀놓고 잔다르크 불렀는데 잔다르크가 그 장군복을 입고 있는 자기한 샤를한테 폐하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얘가 신탁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때부터 진짜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루앙 성당 거기에 그 리차드 왕의 심장 일부가 들어 있습니다. 예. 예.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것도 재밌는 사실이고요. 루앙 그러니까 노르만디에 있는 유명한 관광지가 루앙도 있지만은 그거니까 뭡니까 도빌 해변가요. 예. 예. 몽생미셀 몽쉘미셸 그렇죠. 몽생미셀 하면 영국을 상징하는 프랑스를 상징하는 그림인데 그게 또 노르만 사람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여튼 영국하고 프랑스의 관광 자원을 다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그렇죠. 도빌이 그 유명한 지금 뭐 7, 80대 우리 그 영화 올드무비 팬들 기억하실 겁니다. 남과 여의 그 해변가의 장면이 그 도빌에서 찍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아시아 영화제가 거기서 열립니다. 그래서 도빌에서 열립니다. 예. 그다음에 영국 왕 중에 그 뒤로 조금 넘으면 이제 헨리 8세 그죠? 네. 너무나 많이 나와가지고 그렇죠. 예. 헨리 8세 우리나라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하면은 성공회를 만든 사람. 그렇죠. 그리고 천일의 애 네. 이래가지고 부인을 많이 두었고 자기 손으로 죽인 부인이 두 명입니다. 두 명이나 네. 죽이고 네. 그러나 딸이 엘리자베스 1세고 그렇죠. 예. 엘리자베스 1세 뭐 16세기 예. 셰익스피어가 엘리자베스 1세 시절 1세 시절. 네. 그리고 스페인은 무적함대로 무찌르고 무찌르고, 예. 가장 유명한 왕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몇 대를 걸쳐서 찰스 1세 비극적인 찰스 1세와 의회가 다투다가 결국 의회가 이겨가지고 그렇죠. 찰스 1세가 크롬웰의 결단에 의해서인지 뭔지 하여튼 참수당하고 그게 1649년입니까? 예, 49년 참수당해가지고 11년 동안 영국 역사상 처음으로 공화정이 있었죠. 공화정 예. 크롬웰이 호국경이라는 이름으로 예. 독재를 했다가 죽고 나서 아들이 잠시 집권했다가 자신 없으니까 포기를 하고 찰스 2세를 불러들입니다. 왕정 복구가 된 거죠. 네. 찰스 1세의 넘겨주는 조건으로 자기 안위를 보호를 해둘라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찰스 2세. 그 사람은 참 현실적인 판단을 했대요. 현실 판단했습니다. 자기 능력이 안 된다는 걸 알았고요. 아, 그렇죠. 예, 알았고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올리버 크롬웰이 그 통치하는 사이에 그 소위 말하는 그 지방을 관리하던 장군들한테 그 관리를 해서 일종의 군정을 했는데 그 폐해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불만이 도저히 더 이상 저걸 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갑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크롬웰의 아들이 그 반란이 일어나서 목이 날아갈 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었고 현명한 판단을 한 거죠. 현명한 판단을 해요.
그게 우리 저 일본에서 막부 아, 그렇죠. 막부 장군도 막부 마지막 역할, 장군도 예, 현명한 판단을 해가지고 물러주거든. 아, 예. 그래가지고 편하게 산다고. 예. 그리고 군인들이 의외로 억지를 안 부려요. 아, 이 저 민간인들 선비들은 억지를 부려요. 예. 억지를 부려가지고 예. 현실과 막 싸우려고 그러는데 예. 군인들은 현실에 순응하지. 오, 예. 예. 근데 하여튼 이 핫하고 힙한 영국 책을 보면은 이런 스토리가 자세하게 실감 있게 더구나 쉽게 우리 권석가 선생이 그걸 다 소화를 해가지고 영국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한국식으로 써놓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 쉽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너무 이 감사해 책이 주셔서 예. 제가 이걸 읽어보고 영국에 대해서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책이라고 느낀 게 디테일에 강하고 또 거기서 사시는 분이니까 40년 동안 사셨고 또 따님이 출마해가지고 지금 시의원인지 구의원인지 모르겠는데 뭐 시의원, 구의원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요, 영국에는 선출직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면은 그 MP라고 해서 멤버 오브 파리아먼트, 의회의원, 의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의원이, 하원 의원이 650명이 있고요. 상원이 있습니다. 그건 선출직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카운슬러라 그래서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읍의원을 다 합쳐서 카운슬러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방의회 의원이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근데 한국 우리 독자들한테는 이제 시의원이나 구의원이 쉽게 와닿을 수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지방의회 의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은 그 국회의원이 지방 그 시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의 공천권을 거의 가지고 있다시피 한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국은 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원의원을 하는 게 전혀 없어요. 물론 국정을 해가기 때문에 일 자체는 큰 일을 할지 몰라도 지역구 일은 그 지방의회 의원들이 합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 사실 바뀌어져 있습니다. 바뀌어져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는.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런던시에 있는 런던 어셈블리 거기는 그 사람들 거의 힘이 없어요. 예. 찰스 3세라고 붙인 거는 물론 아들 이름이 이제 찰스였으니까 예. 자연스러운 것 같기도 하지만은 그 앞에 찰스 1세, 2세, 3세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찰스 1세가 비록 잠수를 당했지만 영국 역사에서 그 사람을 부정 안 하잖아요. 아, 예, 안 하죠. 예. 찰스 2세가 이제 왕정복구해가지고 그 블랙리스트를 만들어가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추적해가지고 몇 사람 죽이기도 했는데 예, 몇 그 다음에는 명이죠. 예. 상당히 너그러운 통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찰스 1세, 2세를 이은 찰스 3세. 그러니까 찰스 3세란 이름에 대해서 영국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은 없는 모양이죠.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그렇게 위대한 영국 역사에서 보면 이제 위대한 화해가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그 큰 화해가 그 뭡니까 그 엘리자베스 1세의 그 이제 대를 이어서 한 이제 제임스 1세야. 제임스 1세. 예, 제임스 1세가 스코틀랜드 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왕이 내려와서 통합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통합이 된 왕이 됩니다. 했는데 거기가 그 소위 말하는 처형을 엘리자베스 2세 처형을 당한 메리 더 스콧 메리 왕, 메리 스콧이 왕의 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의 죽으면서 자기가 처형한 스콧 여왕의 아들을 후사로 정하고 죽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제임스가 내려와서 제임스 6세, 스코틀랜드 제임스 6세라고 여기서는 제임스 1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임스가 내려와서 어머니를 죽인 그 중신들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적인 판단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정치인 기반이 없는데 어쨌든 그게 위대한 화해입니다. 그래서 그 화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찰스 2세가 들어와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주모자만 몇 명을 손을 보고 나머지는 다 욕설을 합니다. 그것도 이제 두 번째 위대한 화해라고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영국 그 역사의 가장 중요한 화해가 세 번째, 토니 블레어가 그 노던 아일랜드, 아일레이를 그 평화협정을 부활절 그 협정이라고 얘기하죠. 이스트 어그리먼트를 맺으면서
그 재판을 받고 현재 복역 중인 모든 IRA 테러리스트를 다 석방을 합니다. 사면을 합니다. 살인자든 뭐든 간에. 그 대단한 예, 그 대단한 화해입니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노던 아일랜드에 평화가 옵니다. 그래서 찰스 2세의 그런 화해도 사실 대단한 중요함이거든요. 그래서 찰스 1세도 비록 좀 독재를 해가지고 처형을 당합니다만은 굉장히 통치를 잘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찰스 2세는 또 특히 보면 유쾌한 왕이라고 그렇게 불려요. 아주 유쾌한 왕이라서 말했네. 들어와서 통치를 하는데 굉장히 아주 국민들을 복지내는 굉장히 통치를 잘합니다. 그래서 찰스 2세 둘의 1세, 2세의 평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찰스 3세라고 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물론 이름이 어릴 때부터 찰스로 부르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친근감이 있는 이름으로 그렇게 부른 것 같아요. 제임스 1세 시절에 영어 성경을 번역을 제대로 한 거죠. 제임스 성경이라고. 지금 우리 쓰고 있는 성경이 그겁니다. 근본이 거기서만 돼요. 맞습니다. 참 제임스 성경 잘 만들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한국어로 번역이 된 성경을 보시다가 뭔가 좀 의미가 잘 전달이 안 되면 영어 성경 보세요. 그렇죠. 중학교만 졸업하면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하고 명쾌하고 그렇죠.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거 보시면은 뭐 제가 이렇게 좀 건방지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한글 번역보다 훨씬 더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다. 영어가 성경은 영어로 읽으면 참 쉽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이 기독교 위대성인데 그 뭐 어려우면은 뭐 참 대중성이 없는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어떻게 또 구어체 같이 느껴지는. 그렇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리고 영국 역사가 이제 1066년부터 노르만 정복부터 시작돼가지고 이게 일단락되는 게 1688년 명예혁명 아닙니까? 그렇죠. 1688년 명예혁명. 그러니까 찰스 2세 다음에 제임스 2세입니까? 네. 제임스 2세가 다시 복고 정책 펴니까 그때 개신교 귀족이죠. 귀족이 네덜란드에 있는 그 공주를 데려다가 네덜란드에 있던 뭡니까 윌리엄 뭡니까 오렌지공. 오렌지공으로 네덜란드 군을 이끌고 쳐들어오도록 초대를 해가지고 우리식으로 하면 반익이지 완전히. 그렇죠. 해가지고 제임스 2세를 몰아내버리고 윌리엄 그리고 앤입니까? 앤 공동왕이 되는 거죠. 메리 여왕입니다. 메리와 윌리엄의 공동왕이 됐죠. 그러면서 귀족과 타협을 해가지고 이제는 그 뒤로부터는 유혈 사태가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명예혁명이라고 배우고 그때부터 이 권력의 중심이 왕에서 귀족 또는 의회로 가는 겁니까? 이 핫하고 힙한 영국에서 아주 재밌는 다 재밌지만은 특히 크롬웰에 대해서 쓴 부분이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래요? 이 크롬웰은 한국에서는 좀 근사하게 알려져 있어요. 이 사람은 공화주의자니까 우선. 그렇죠. 한국 사람은 민주주의자 좋아하니까. 그리고 왕이 목을 쳤다 뭐 이런 거 있고 또 크롬웰 이야기를 전하는 그 소설 중에 상당 부분이 개신교도나 뭐 이런 사람들이 쓴 거고. 특히 토마스 칼라일이 그 영웅숭배론에서 크롬웰을 거의 넣었잖아요. 그렇죠? 마틴 루터도 넣었지만 크롬웰도 넣고 해놓으니까. 그런데 우리 권 선생은 상당히 크롬웰을 비판적 입장에서 썼는데 그런 점에서 이걸 꼭 읽어봐야 영국의 역사를 이해할 수도 있고 요새 상당히 비유가 아까 홍위병의 비유를 했는데 크롬웰 일당을 뭡니까 헤드 라운드 헤드요. 원두당이라고. 원두당요. 라운드 헤드 극성파를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11년 동안 공화정 한다면서 요새 이란처럼 엄격한 도덕률을 강요를 하다가 보니까 막 민심이 떠나버린 거죠. 민심이 떠나버리고
좀 사투리로 말하면 젖정이 없어가지고. 예, 예. 심지어는 그때 뭐 극장도 문을 다 닫았어요. 그러니까. 극장도 문을 닫고 그때 서민들의 그 아주 즐거움이 그 곰 놀리는 거였거든요. 곰을 막 괴롭히고 놀리는 게 그게 아주 재밌는 게임인데 그것도 다 없애고 소위 말하는 인간의 즐거움을 다 없앤 겁니다. 금욕 생활하도록. 금욕 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네. 청교도 정신으로 그냥 하느님만 믿고 살아라 하는 식으로 하니까 일종 신정 정치를 한 겁니다. 이게 진짜 비현실적인 그런 음. 예, 그런 정치를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홍위병에 제가 비유를 했습니다만, 사실 뭐, 다른 비유도 있습니다. 그건 뭐, 지금은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사실은 그거 썼는데, 저는 그, 모든 인류의 역사나 이런 것들이 어떤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사실을 가지고, 그걸 현실에 대입을 할 때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도덕성을 강조할 때. 예, 도덕성을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독선, 그걸 독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독선이죠. 그래서 저는 세상에 이 얘기 재밌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이 어리석은 놈이 부지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어리석고 부지런한 놈이 뭡니까? 어리석고 부지런한 놈이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확신을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어리석고 부지런한 놈이 자기가 하는 일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면 가장 그게 무섭습니다. 근데 제일 재미있는 것보다 더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하느님을 위한 일이라고. 그때부터 이제 비극이 예, 비극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 올리버 크롬웰의 그 원조당은 올리버 크롬웰 자신도 그랬습니다. 원조당이 그 생각하는 것이 자신들이 하는 일이 하느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폭력 정치를 하고 한 거죠. 그 대신 내전 상황에서는 의회군으로서 네. 또 신기술을 받아들이고 또 이게 무엇보다도 신념으로 무장한 군대니까 못 이깁니다. 막을 자가 없었던 거지. 못 이깁니다. 그래서 막 왕군을 무찌르고 그럼요. 찰스 1세의 목을 치고 예. 해가지고 또 공화국의 기치를 내걸고 또 그때 네덜란드와 재해권을 놓고 싸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겼죠 아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또 대외적으로는 상당히 그렇죠. 중상 정책도 펴고 또 그 중요한 게 그런 과정에서 탄압을 받던 퓨리탄이 네. 저 매사추세츠로 배 타고 가가지고 그렇죠. 거의 플리머스에 상륙해가지고 메이플. 말하자면 메이플. 미국의 건국 정신을 만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더욱더 크롬웰이 높게 보이고 그렇죠. 청교도 혁명하면은 상당히 고귀한 그렇죠. 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은 아주 이 크롬웰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크롬웰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그런데 여기도 쓰셨지만 전번에 가보니까 크롬웰 무덤이 원래 웨스트민스터에 있었잖아요. 있었죠. 예. 근데 그거 찰스 2세가 돌아오고 나서 그 떼내버리고 그 있었던 장소 비워놨더라고요. 그 장소 표시만 돼 있죠. 표시만 돼 있고 사실은 상당히 좋은 자리던데. 그 장소에 있는 것 자체가 모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장소가 그 성당한테 그 지성소라고 얘기를 해요. 좋은 자리더라고. 가장 성스러운 자리입니다. 거기가 그 앞에가 그 신부님이 그 미사를 하고 그 신부님 앞에 자리가 이제 귀족들이 앉는 자리입니다. 귀족들이나 그 사제들이 앉는 자리예요. 거기에 같이 이제 성가대들이 같이 앉아 있습니다. 있는데 신부님이 미사를 드리는 그 자리 뒤에입니다. 뒷부분은 가장 명당입니다. 그 햇빛도 제일 맞아, 햇빛이 잘 들어오지. 그 자리에 딱 갖다 그걸 묻은 겁니다. 묻은 거니까 찰스 2세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죠. 그래 끄집어내 가지고 부관 참시를 하고 그 런던 브리지에 옛날부터 그 중재인들은 처형을 하면 목을 잠수한 목을 런던 브리지에다가 매답니다. 런던 브리지에 매달았어요. 머리에 매달았다가 나중에 한 20년 동안 매달았다는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이제 내려가지고 캠브리지에 있는 자기가 나온 모교에서 그걸 장례식을 했지, 그죠? 가져가서 보관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공개는 안 하는데요. 그게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해골된 걸 가지고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1960년대인가 거기에 네. 거기가 캠브리지 트리니티 칼리지입니까? 아니요. 캠브리지입니까? 하여튼 예, 캠브리지 예, 예. 교정에 예. 묻던 이야기더라고요. 왜냐면 그 전통적으로 옥스퍼드는 왕당파입니다. 왕당파고요. 영행 그저 올버 크렘하고 전쟁을 할 치민 전쟁할 때도 그 여러분들 많이 가시는 옥스퍼드의 그 크라이처치 칼리지 그 이상한 날 앨리스의 중심 무대고 해리포터 1편에 그 식당으로 나와서 굉장히 많이 가는 그 크라이처치 칼리지가 그 찰스 1세의 그 헤드오피스가 됩니다. 본부가 되고 그래서 그 옥스퍼드는 전통적으로 왕정주의자들의 본거지입니다. 왕정주의자 또는 보수당. 보수당의 그 다음에 이제 캠브리지는 소위 말해서 이제 진보적이고 야권적인 그런 분위기의 사람들이 그리고 과학자가 많고. 과학자가 많고요. 그래서 인문사회가 옥스퍼드고 저쪽이 자연과학 쪽이고 그래서 그 캠브리지가 되게 보면은 노동당 쪽이 많고요. 그게 상징적일 때가 그 보수당과 자민당의 그 연합 정권을 세우던 그 시절에 뭡니까 니크레그라고 부당수는 그 부총리는 자민당 당수 출신인데 런던의 그 웨스트민스터 바로 옆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스쿨 거기 출신의 캠브리지를 나왔고요. 그러니까 보수당 총리 중에서 캠브리지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보면 되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한두 명이 있을 겁니다.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네. 예, 거의 대개가 최근에 들어와서는 그 마가렛 대처부터 보면은 거의가 다. 또 그렇게 보면 또 그것도 아닌 것이 토니 블레어 옥스퍼드 나왔으니까요. 그래도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대개. 처칠은 사관학교 나왔죠. 예, 사관학교입니다. 샌더스트. 샌더스트도 지명입니까? 예, 지명입니다. 거기가 육군이죠. 육군 사관학교. 그런데 후일담이 그 무자비한 그러나 의회군을 이끌었으니까 의회하고는 친한 네. 크롬웰 동상을 영국 의회 경내에 세우고. 예, 그렇죠. 수호자니까요. 수호자. 의회의 수호자고 제가 보여드리지만 그 바로 건너편에 앞에 거기 그 찰스 2세 목을 네. 딱 붙여놨어요. 무슨 교회죠, 그것도. 거기에 센 마가렛 처치라고 교회 벽에다가 흉상을 만들어가지고 요 부분이죠. 서로 마주보게 마주보게 만들었죠. 근데 그게 참 재밌는 전형적인 영국적인 발상이에요. 네, 발상인데 그 공화주의자들은 그 크롬웰이 찰스 1세를 영원히 감시한다는 뜻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원래 그걸 세운 사람들은 찰스 1세 주의자들이 거기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찰스 1세가 크롬웰을 감시한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또 왜냐하면은 성 마가렛 성 교회가 참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왕의 직할 성당이거든요. 근데 바로 경내의 마가렛 성당은 그거는 그 평민들의 성당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윈스턴 처칠이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결혼식을 할 수도 있었는데 샌 마가렛 성당에서 결혼을 합니다. 상징적이에요. 그래서 처치 존경받는 이유도 다 그런 성공의 성당이죠. 성공의 성당이죠. 네. 그래서 서민 성당에서 결혼식을 해요. 지금도 보면은 영국에도 노동당 출신들은 웨스트민스터에 잘 안 하고 샌 마가렛 성당에서 많이 합니다. 네. 이렇게 이 책을 가지고 쭉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외에 이 책을 꼭 읽어보셔야 영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복잡한 나라고 그러면서도 매우 슬기로운 나라고 그리고 상당히 행동하는 템포가 영국 사람들이 좀 느리고 느리죠. 네. 느리고 그러나 확실하고 네. 끈질기고 그리고 겉으로는 아주 젠틀하고 네. 그럼 무자비할 때는 엄청나게 하고 특히 아일랜드에 대한 영국 사람들의 700년 지배입니까? 왜? 예. 그 세계 역사에서 가장 700년 지배라고도 볼 수 없고요. 1900 2차 대전 마치고 독립시키기 전까지는 유사 이래에 계속 아일랜드를 지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
또 그리고 아일랜드 이제 독립운동을 다루는 영화가 많이 나온단 많이 말입니다. 나오죠. 예. 많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 결국 그것도 종교죠. 종교진 기본 가톨릭과 가톨릭과 성공의 성공회의 대결이에요. 예, 대결. 가톨릭과 성공회의 대결이 이 정말 뭐 종교 문제는 유럽에서 뭐 끝났다고 하는 거 그건 아니고 아직도 종교와 정치나 모든 것에 아주 중요한 결정 요인이에요. 오직 했으면 영국의 그 격언 중에 하나가 부자 간에도 정치 얘기와 종교 얘기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온 얘기가 그 얘기죠. 예.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신념의 문제니까. 신념의 문제니까. 예. 예. 그런데 비하면 한국이 참 영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상한 나라가 되겠어요. 교회 옆에 절이 있고 그렇죠. 또 싸우지도 안 하고 우리 역사 속에서 종교 분쟁이 별로 없었거든. 그렇죠. 그게 이제 불교와 유교의 유연성. 특히 불교죠. 예, 그 보면은 불교도 뭐 어떻게 보면 유일신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유일신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 결국은 그 문제가 독선이거든요. 그 이스라엘하고 중동이 저렇게 시끄러운 이유가 세상에서 가장 독선적인 종교 세계가 다 만난 겁니다. 거기에요. 유대교, 이슬람, 예, 이슬람, 기독교 세 개가 유일신만을 주장을 하는 게 세 개가 뭉쳐진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어떻게 보면 우리 불교나 유교는 굉장히 유연성이 있는 종교다 보니 그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굉장히 영국을 좋게 평가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영국에서 40년을 살면서 느꼈던 영국인들 그 하나는 영국인들이 원래 천성이 착한 민족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자비하고 잔인하고 그런 민족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지금까지 건축하고 사냐면 교육과 교육으로 감정 조절하게 만든 겁니다. 만들어 가지고 그 순화를 시킨 거예요. 근데 영국인들을 보면은 얼마나 무자비하느냐가 퍼센테이지입니다. 예를 들면 30% 무자비한 사람이 있고 20% 무자비한 사람이 있고 10% 무자비하는데 전혀 무자비 않는 사람은 전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뭔가 요인이 착해 보이긴 하는데 정말로 지금 착한 사람은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 민족을 순화를 시킨 하나의 방식이 종교와 교육과 사회관념 이런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체크 앤 밸런스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모든 부분에서 그렇죠. 견제가 들어오니까. 예. 그것도 이제 왕도 귀족도 마음대로 못하니까. 마음대로 못하죠. 마음대로 못하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타인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 또 그다음에 귀족들이나 지배계층이 서민들을 무자비하게 통치하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영국인들은 귀족들을 존경을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옛날 중세 봉건제도의 특징이긴 합니다만은 봉지 안에 있는 경우는 보호를 받아요. 소위 말하는 귀족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성 밖에 옛날에 가장 심한 처벌이 로미오 앤 줄리엣에서 나옵니다만 줄리엣이 사고를 치니까 뭡니까? 추방. 추방. 도시 변호사에서 추방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영국에도 성 밖으로 쫓아내는 그게 어마어마한 그렇죠. 처벌입니다. 왜냐하면 도둑들 많고 목숨이 보호해 줄 수가 없으니까. 보호를 안 해주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도 영국인들 마음속에는 귀족들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그 전통이 아직도 피 속에 남아있고 그래서 영국인들이 제복을 입은 사람들 존경하고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경찰, 소방관, 앰뷸런스, 심지어 기사들 제복을 입은 사람들을 존경을 하고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이 자기네들을 보호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중세적인 어떤 그런 전통이 남아있는 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예. 영국에서는 정적을 제거하더라도 삼족을 멸하라 이런 게 없죠. 그건 없죠. 예.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이렇게 죽이고 하는 게 없으니까. 그것도 없고 연좌제라는 것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그게 아주 좀 당당한 것처럼. 예. 영국에 보면 저런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팔말 스트리트라고 옛날에 미국에서 나온 담배 팔말이라는 담배가 있었는데 그 팔말 스트리트가 영국의 상류층들이
상류층들의 사교 클럽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클럽이 아니고 사교 클럽이 있는데 사교 클럽의 멤버가 그 파렴치 않은 죄를 저지르면은 추방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 클럽에. 그 이제 거기 나오면은 파렴치 않은 죄를 저지르고 나오면은 그 모라토리움을 시켜요. 왜냐면 멤버들이 말을 안 겁니다. 완전히 투명인간을 만들어 버려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못 나오게 만드는데 그 아들은 많이 멤버였으면 그건 아무 상관이 없이 멤버를 인정해 줍니다. 그런 식으로 연좌제라든지 이런 거는 별로 없는 편이죠. 그러니까 영국적인 뭐 상류층을 영국적인 사람 영국적인 행태의 하나의 그 예가 타이타닉호 침몰 아닙니까? 예. 타이타닉호가 전해항해를 할 때 거기 영국과 미국의 상류층이 많이 탔거든요. 아, 그럼 돈이 뭐,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침몰할 때 뭡니까? 구명보트가 부족해가지고 네, 예. 여자 먼저 태우고 예. 또 어린아이 먼저 태우고 어린아이 먼저 태우고 예. 그 남자는 뒤에 예, 타도록 예. 그렇게 해놓으니까 거기에 누가 뭐 항의한 사람도 없었고 예. 거기에 순응을 해가지고 1,500명이 죽었을 거예요. 1,500명이 예. 죽었는데 거기 뭐 양쪽에 다 유명한 부자들 들어 죽었습니다. 그죠?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을 처리하는 영국의 방식이 우리나라식으로 수사를 해서 몇 사람 잡아놓고 이런 식으로 안 했죠. 안 했습니다. 처벌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선주가 그걸 선주도 거기에 탔었는데 살았죠. 살았습니다. 그 자기가 구명정 타고 나왔어요. 그래서 선장은 죽었습니다만 선주는 그 책임이 없다고 그렇게 본 거죠. 그 대신 상류사에서는 매장돼 있겠죠. 물론이죠. 그건 뭐 물론이지만. 그리고 그 마지막에 악단 7명인지 8명이 모르지만 뭐 영화에도 유명하지만 끝까지 연주를 하면서 대화 운명을 같이 하는 타이타닉 영화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그게 이제 영국 사람 하면 이제 느껴지는 게 그런 초상이라고 그럴까요? 자존심이죠. 어떻게 보면은 명예심이잖아요. 명예심이고 자존심이라고 그렇게 본 겁니다. 하나의 뭐 그런 게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책이 안 팔리겠습니다. 책 내용을 다 공개를 하니까.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책 쓴 사람들이 다 신경 쓰는 게 머리글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책방에 가가지고 머리글만 읽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있습니다. 머리글 사실은 그 일리가 있어요. 머리글 읽어보면은 왜 책을 썼는지 그 핵심이 나오는데 머리글 길게 안 썼네요. 네. 이거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이고야. 제가 읽어도 되지만 이건 저자라서. 예, 알겠습니다. 이거 읽으면서 오늘 대담을 끝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권설가 선생님 저기 이거 말고도, 두터운 유럽, 이건 또 유럽 전체를 또 두텁게 쓴 두터운 유럽, 이것도 한 600페이지 됩니다. 두터운 유럽이 있고. 예술인과 문학인, 뭐, 화가, 음악가의 집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번역도 하시고, 영국인 발견, 케이트 폭스의. 인문은 문화인류학자입니다. 예. 영국인의 본성을 표현한 겁니다. 굉장히 저 책도 재미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 머리글입니다. 제가 별로 그 목소리도 좋지 않고 경상도 발음도 있고 촌스럽습니다. 그래도 참아주십시오. 제가 왜 이 책을 내는지에 대해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국을 말하는 책은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모두 단기간에 영국을 살다 간 사람들이 쓴 견문록이지 영국에 오래 살아온 사람이 쓴 책은 저의 책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국의 뿌리를 내리고 영원히 이 단어 앞뒤에 그 코테이션 인용 부호가 붙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의 책임감으로 지난 10년간 영국에 대한 글을 한국 언론 여기저기에 줄기차게 써왔습니다. 핫하고 힙한 영국도 그런 글들의 결실입니다. 저는 영국을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영어가 이 나라의 말이고 우리는 단 하루라도 영어를 접하지 않고는 일상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영어의 고향 영국을 잘 모릅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활 속에 영어를 통해
들어온 문화가 얼마나 많은지를 아신다면 정말 놀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국을 바로 알아야 한다고 감히 주장합니다. 우리는 왜 영국을 알려고 하지 않을까요? 대답은 쿼테이션 마크입니다. 인용부호 시작 열고 아는 듯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괄호 닫고입니다. 그러나 아는 듯하다와 안다는 분명 다릅니다. 우리가 영국을 알아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구태의연한 이유지만 세계 인구의 3분의 1과 지구 면적 5분의 1을 차지하는 53개국 영연방의 수장국이 바로 영국이라는 사실이 그중 하나입니다. 영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보다 땅은 겨우 10%밖에 크지 않고 인구는 우리의 남북 합계인 7,720만 명보다 1,000만 명이나 정도나 더 적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 장례식을 세계 인구의 53%인 41억 명이 보았다는 사실은 영국이 가지는 영향력을 말합니다. 영국에는 분명히 여러분이 모르는 뭔가가 있어 뚜렷한 산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5위의 경제력을 아직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제 5위권 국가 중 인구 1억 명 이하의 국가는 약 8,380만 명의 독일과 영국뿐입니다. 영국은 더 이상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안개의 나라도 아니고 신사의 나라도 아닙니다. 영국에는 이제 국가 경제를 좀먹는 영국병도 없습니다. 영국에는 여러분이 모르는 딱히 집어서 말할 수 없는 저력과 매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 저력과 매력을 이 책을 통해 조국에 계시는 여러분께 소개하고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반세기에 가까운 저의 영국 생활 동안 모국 한국도 제가 떠날 때보다는 훨씬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걸 귀향할 때마다 느낍니다.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저의 첫 손자 주아가 이 책을 읽고 이해할 수 있을 때쯤인 20년 뒤에는 여러분과 저의 모국이 얼마나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 있을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국을 알면 세계를 압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영국 이야기 계속 전해주시고 영국 사람들에게는 한국 이야기 많이 전해주세요.